하시는 일이나 준비하고 있는 일들 아예 전부 놓지 말란 소리예요. 왜냐하면 6월달엔 예상치 못한 대박이 터져요. 1년 운세, 총운이 저는 너무 좋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연애운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풍요로움의 대명사, 더 엠프레스 카드가 뭐든지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 새로운 계획에 큰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에 도전할 수도 있어요. 연애로 치면 이별수라고 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에 옳은 판단일 때가 대부분일 거예요. 듣기로는 이 시기에 주식을 건드리는 게 좋다는 거 다 필요 없어. 돈이 제일 최고잖아요. 솔로분들은 올해 크리스마스는 솔로의 확률이 낮아요.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8월달은 드디어 재물 쪽에 대박이 터지기 시작해요. 네, 어서오세요. 타로 여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5년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대부분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고 올해는 부디 안 좋은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텐데 저도 제발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총운세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1년 운세를 자세히 보려고 뽑은 카드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도 제가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네더미의 카드들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시고요. 집중하시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고르셨으면 방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자 객실에서 뵙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1번 분들, 그럼 바로 여러분들의 올해 총운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부터 12월까지 쭉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1번 분들은 1월달에는 교환 카드가 떴어요. 뭔가 시작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안정적인 출발하기가 딱 좋은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때는 새로운 일을 건드리는 것보단 기존에 준비하고 계셨던 일들이나 기존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기 딱 좋아요. 연애 부분 쪽에 알려드리자면 1월달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도전하기보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발전을 시키기 좋은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지내고 있는 사람이랑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시기이고요. 만약 썸이나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서로가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알게 되는 흐름을 타게 되실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교황 느낌처럼 무언가 나에게 조언을 던져준다던가 도움을 주는 귀인이 나타난다고 해요. 직업적으로는 멘토나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나보다 어느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이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내 미래 방향을 잃으신 분들은 유동적으로 움직이시면 내 방향을 좀 정리해주는 기인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2월 달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나의 방향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의 기억력이랑 집중력이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직업이나 학업에 몰두하는 만큼 성장의 발판이 되는 시기가 되기도 하고 또 결과물이 잘 나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2월 달엔 열심히 농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심은 것보다 나중에 더 많이 수확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요. 재정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이 들어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3월달까지도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이 시기엔 주변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위로와 도움을 주는 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존 친구나 인연과의 사이가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솔로이신 분들은 3월달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3월달에 들어오는 인연은 나에게 안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에는 꼭 연애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이 시기를 노려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반적인 3월은 인간관계와 연애운이 좋고 마음
마음이 여유로운 시기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4월달로 넘어가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봄이 찾아오죠.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혹은 주저하면서 내가 생각만 하고 있었던 계획들, 이것에 불이 붙는 시기가 찾아온다고 해요. 한마디로 에너지와 열정이 가득 차는 시기인데 내가 생각했던 일들을 실행하기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애 쪽에선 3월달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때에도 연애운이 좋아요. 하지만 3월달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 이때는 봄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어서 3월달에 만난 인연과 이때부터 마음을 열고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애에 대해 소극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은 이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되는 시기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활력이 좀 없었던 분들이 활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카드 그대로 열정적인 사람이 여러분 반경에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열정에 대한 운이 이때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5월달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기세가 금방 살짝 꺾이는 시기가 올 것 같거든요. 1월달부터 4월달까지는 안정적이긴 해도 조금 정신이 없어요. 인간관계, 연애관계, 직장, 학업, 이 모든 게 바쁘다가 이때 조금 몸에 무리가 가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이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안정적인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 쪽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시기라서 특히 겨울보단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 감기 잘 걸리시는 분들은 특히나 환절기 유행 질병 조심하시고요. 되도록이면 5월달이 오기 전에 건강검진을 미리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때는 앞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재충전을 하는 게 조금 필요한 시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시는 일이나 준비하고 있는 일들 아예 전부 놓지 말란 소리예요. 왜냐하면 6월달엔 예상치 못한 대박이 터져요,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준비한 일들에 대한 결과가 좋은 쪽으로 갑자기 터진다든지 긍정적으로 예상치 못한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좋은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연애운에 대해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갑자기 왜 나한테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하는 순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6월달에 행운을 이끌고 7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기세등등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7월달에 전반적인 흐름이 여러분이 원하는 흐름으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계획했던 것에 큰 성과를 내는 달이 되고요. 직업 쪽에선 승진운이 될 수도 있고, 연애에선 관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관계로 형성되기도 하고, 정리하자면 전반적으로 내가 그 전에 이뤘던 일들이나 계획했던 것을 성공하고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시기에 돌입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8월달까지도 안정감이 계속 유지가 돼요. 내가 계획했던 일의 결과도 좋게 나왔고 흐름도 좋게 유지가 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봤을 때 읽으면서 연애할 기회가 몇 번 생겼었지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연애의 운이 들어오고, 그리고 연애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 8월 이때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뭔가 연애에 대한 생각이 미적지근하거나 그냥 사람을 탐색하고 싶어하는 호기심만 들었다면 이때는 뭔가 누군가와 감정적인 연결이 강렬해지는 시기거든요. 제가 예측하기엔 이때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연애 이외에도 전반적인 흐름도 좋은 편이고 9월달로 넘어가 보면 이때는 너무 자만심이 들지 않게끔 조심해야 돼요. 여기까지 운이 꽤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의 기세가 너무 등등해져서 지출을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바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을 벌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때 벌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균형 있게 다뤄야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다른 일을 건드리거나 바쁜 일 와중에도 어떤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직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다음 달 10월을 노리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10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도전이나 아이디어, 즉 창의력이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시각을 이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새로운 일에 뛰어들면 좀 더 흥미로운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11월 달에 또 나이트 오브 컵이 또 떴어요. 8월 달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이건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바쁜 연도인데 8월 달엔 어떤 한 사람이랑 썸을 타기 시작하고 중간에 일에 전념했다가 그 사이에 조금 거리가 멀어질 수 있긴 한데 이때는 본격적으로 그 관계가 연애 관계로 발전이 되고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번 연도엔 여러 명을 걸쳐가게 되는 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간에 연애 기회도 몇 번이나 생겼지만 일의 성과도 좋고 일이 바쁘다 보니 연애 기회를 놓치지만
그래도 꾸준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일이든 연애 관계든 좀 바쁠 것 같다는 예상이 든다. 이번 연도 마지막 달 12월 달에는 라이징 선이 떴어요. 떠오르는 태양이라는 소리죠. 올해 일본만 분들의 1년 운세 총 운이 저는 너무 좋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비슷하게 이 기운을 받고 새롭게 다시 긍정적으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안 좋은 일들이 많았던 분들은 올해부터는 서서히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계속 대박을 터지게 될 시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흐름도 매우 좋게 나왔고 또 전반적인 흐름의 카드에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 운의 흐름에 따라 그냥 맡기시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얻으려고 노력하면 그대로 얻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이번 새해에 얻게 될 특별한 에너지들이 뭐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이번 연도에 갖게 될 에너지, The Heart가 나왔어요. 뭔가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찬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감싼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월별로 봤을 때 연애운도 그렇고 직업운도 좋게 나와서 그거에 맞게 딱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마도 올해 운이 그쪽으로 터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우 좋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특성화된 운, 편지 카드.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계약, 그 외에도 종이와 문서에 관련됐거나 소식에 대한 운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이것이 올해의 나의 삶에 전환점을 준다라고 하고요. 세 번째, 주의점. The Child. 초심을 잃지 말고 겁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전해야 한다. 아무리 올해 총운이 좋게 나왔다고 해도 좋은 일들만 있을 순 없겠죠. 그간의 사건 사고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나의 길을 꺾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기죽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넘기세요. 안 그러면 운이 아무리 좋게 나왔다고 해도 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으니까 이건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올해에 내가 꼭 해야 할 일, The House 카드가 나왔어요. 집은 안정과 안정 그리고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죠. 되도록 위험 요소가 있는 일들, 리스크를 가질 수 있는 직업 혹은 문서 그 외에 모두 다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올해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일본만 분들은 성장과 동시에 변화도 많이 일어날 거고 나의 욕구, 예를 들어 애정, 자신감, 돈 그 외에 여러 가지 그것을 채우는 데 집중하는 해가 될 거예요. 결과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올해의 총운은 매우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번번 분들의 리딩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타로 여관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어서오세요 2번번 분들. 그럼 바로 여러분들의 올해 총운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부터 12월까지 쭉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는 카드는 정의 카드예요.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되었다, 이 부분은 개선해야겠다 라고 느꼈던 부분들을 바로잡기 시작하는 시기에 돌입하게 돼요. 올해는 생활 습관도 건강하게 바꾸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다짐이 좀 굳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평소에는 계획을 짰다가 그냥 오늘만 쉴까? 춥고 귀찮은데 나가지 말아야겠다 했더라면 올해는 그런 계획들을 좀 꾸준하게 하려고 더 노력하게 되는 달이다. 그 전보다는 오래 지속이 될 것 같긴 한데 끈기가 어느 정도까지 오래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운이 좋던 안 좋던 나도 귀찮음이 많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작년에는 아예 안 나갔다고 치면 작년에는 너무 안 나갔으니까 올해는 좀 나가볼까 하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은 직업에도 조금 변화를 일으켜요. 평소보단 좀 더 꼼꼼해지기도 하고 좀 더 한층 전문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도 인간관계에선 나의 시각, 남의 시각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연애 혹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혹은 어떤 오해나 미묘한 감정들이 있었던 분들은 이번 달에는 명확하게 보게 되는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왠지 1월달은 이번 방 분들에게는 객관적인 시야로 자기 정돈하는 시기라고 보여지네요. 2월달에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감정의 시작을 알리는 에이스 오브 컵이 나왔어요. 솔로이신 분들은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관계가 더 깊어지는 관계로 발전이 되고 목표가 없거나 취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내는 중요한 달이 되기도 해요. 컵은 감정을 뜻하기 때문에 단지 단순한 일을 찾게 되기보단
내가 마음의 열정을 일으키는,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주변을 더 많이 탐색하시는 것이 좋아요. 사람이든 직업이든 무엇이든 3월달에 들어서면서부터 여러분들은 1월달보단 조금 이성적인 달이 되어요. 나의 능력이나 생각, 그리고 의견이 좀 더 확고해지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의 전문성에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서부터 큰 두각을 발휘하게 되고요. 학업 쪽이나 미래 목표에 관련해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 미래 계획을 짜기에는 좀 더 현실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앞길이 조금 막막하신 분들은 이때는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을 글로 적어보시는 것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선 물갈이가 한 차례 일어날 거예요. 뭔가 작년에 나에게 고통이었던 인연이나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던 분들은 이 시기에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성향이 도드라지거나 어떤 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자신의 정체성이나 성격, 그리고 주변을 냉철하게 보고 정리정돈하는 느낌이었다면 앞으로는 마치 기존에 있던 모습을 탈피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움직이는 느낌이거든요. 4월 달에는 무언가 여러분들이 발벗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때는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도 있고요. 직업적으로는 도전정신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회에 돌진할 가능성이 커요. 내 직업과는 관계없는 일도 건드릴 수도 있고 일상적으로도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에 도전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좀 가득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4월달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달이었다면 5월달에는 방향을 슬슬 정하는 시점이 오게 돼요. 이때는 좀 고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시기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큰 변화를 가져다 주거든요. 직업이나 학업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4월달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계획과 전략을 미리 세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쪽을 가면 내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내가 이직을 하기엔 좋은 판단일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애로 치면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 아니면 저 사람을 만나야 할까, 어떤 선택이 나에게 좋은 선택일까 라고 고민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은 5월달 안에 해결하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왜냐면 다음 달인 6월달에는 텐 오브 소드 가 나왔거든요. 선택을 너무 미루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해보고 얻은 거 하나 없이 끝날 수 있거든요. 텐 오브 소드는 마무리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카드예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카드이긴 한데 연애로 치면 이별수라고 볼 수도 있죠. 썸관계가 끝나거나 이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계획했던 일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내가 여태까지 미루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면 되도록 일찍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때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몸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할 땐 꼭 취하시고요. 여태까지 조금 불안한 느낌이었다면 7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시기에 들어가게 돼요. 일단 내가 감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요. 그게 연애든 썸이든 친구든 동료든. 반대로 여러분에게 의지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여태까지 조금 여유가 없고 복잡한 느낌이었다면 이때부터는 스트레스가 확 낮아진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기고 또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인연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꽉 찬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연애운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8월달에는 7월달이랑 비슷한 페이지 오브 컵이 나왔어요. 이때는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이 카드는 새로운 감정의 시작을 알리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연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 시기에 좀 더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9월달엔 마법사 카드가 떴어요. 직업적으로 봤을 땐 어떻게 보면 도전하기 정말 좋은 시기이거든요. 내가 상상했던, 내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재능을 다루기가 쉬워진다. 이때 나의 목표가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뭘 잘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도 있는 시기거든요. 취준생이나 학업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때 무언가 집중하거나 준비하기 좋은 시기이고 9월달은 진짜 꾸준히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면 10월달은 노력이 빛을 발하는 구간이거든요. 풍요로움의 대명사 더 엠프레스 카드가 나왔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취준생, 학업,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10월달에 좋은 소식 찾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연애 최고 안정기가 아마 이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풍요와 행복이 가득한 시기라 무엇을 하던 잘 풀리는 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11월 달부터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어요. 감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을 느끼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없고
연쇄작용으로 연애도 잘 안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할 정도의 어려움이라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시기를 잘 견디시려면 저축이나 불필요한 지출을 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아요. 11월 달에는 살짝 흔들렸다면 12월 달에는 또다시 안정기에 들어간다. 이번 번분들의 마지막 달은 안정과 보호를 상징하는 4 오브 펜타클로 마무리가 돼요. 하지만 이때도 저축이나 지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연말이다 보니까 지출이 많이 나갈 수는 있지만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번 연도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열정을 느끼는 것들과 연결이 된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해가 된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던 분들이나 길을 헤매고 있었던 분들은 이번 연도부터 점차 방향을 찾게 되고 내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되는 형태를 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올해 얻게 될 특별한 에너지들이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자면요. 올해 여러분들이 갖게 될 에너지, 더 키 카드가 나왔어요. 중요한 기회 아니면 남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답을 얻을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진다고 해요. 한마디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죠. 부동산에 대한 좋은 정보라든지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남들보다 빠르고 쉽게 얻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올해 특성화된 운은 더 나이트, 올해는 용기를 갖고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운명을 바꿀 힘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일이 꼬이는 느낌이 들거나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인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용기 있게 움직이는 것이 좋고 새로운 인연을 모색하시는 분들은 용기 있게 움직이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올해의 장애물은 더 링, 계약에 관련된 건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에 어느 약속도 포함이 되고요. 지키기 어려운 말들은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올해는 우리 입원원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알려드리자면 더 팍스, 우리가 생각하는 여우짓처럼 움직이기보다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말을 뱉기 전에 한 번 더 곱씹어보거나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냉정하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 내가 쌓여있는 경험들을 모두 다 꺼내서 사용하는 방법도 좋아요. 그렇게 움직이면 올해는 별일 없이 오히려 좋은 에너지만 갖고 지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봉번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타로 여관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어서오세요. 3번 분들, 그럼 바로 여러분들의 올해 총운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월부터 12월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3번분들의 올해 첫 달은 마치 킹 오브 완즈 카드처럼 열정과 자신감으로 올해의 시작을 한다고 해요. 내가 이번 연도에는 무언가를 꼭 해내야겠다 라는 결심이 이 시기에 맺을 수 있고 리더십이랑 주도적인 성향이 도드라지는 시기인데다가 자신감 있게 무언가를 하는데 운이 따른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직장에서 팀원들을 이끌어 나가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이미지가 생기기도 하고 더불어 상사에게도 좋게 보여질 수도 있어서 이번 달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도 좋아요. 연애에서는 여러분들의 당당한 태도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1월 달은 좀 적극적으로 그 흐름에 맞춰 가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2월 달에 들어서면서부터 약간의 변화가 찾아와요. 에이드 오브 컵은 무언가를 두고 떠나다 아니면 새로운 여정을 의미하거든요. 이 뜻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했던 무언가를 뒤로하고 더 나은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건 직장으로 치면 지금 하시는 일을 떠나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겐 이별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끝내는 이유가 나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의 필요성을 느꼈거나 서로의 미래나 성장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솔로이신 분들은 짝사랑이나 썸의 끝맺음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별 혹은 이직이란 단어에 좀 놀랄 분도 계실 테니까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조금 어려우면서도 되게 단순해요. 그런 걸 원치 않으신 분들은 지금 직장이나 지금 관계에 새로운 변화를 주시면 돼요. 연애로 친다면
여태까지 똑같은 연애 방식에 벗어나서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데이트 방식을 고려해본다던가 직장이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분위기든 가구 배치나 환경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아요. 에이드 오브 컵 카드는 과거를 정리하고 뭔가 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하고 떠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해서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큰 변화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도 바뀌지 않는 의미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2월부터는 서서히 변화를 일으키거나 일어나게 되는 시기다. 왜냐면 3월 달에는 이동 혹은 환경의 변화의 의미가 이어졌거든요. 이건 변화가 있거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3월 달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은 변화와 동시에 평화와 치유가 찾아온다고 해요. 여기서 치유는 말 그대로 헤어짐과 동시에 치유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식스 오브 소드는 더 나은 곳으로의 이동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여행을 떠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 이직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2월 달에는 조금씩 준비를 하면서 이때 이직을 하면 좀 더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는 웬만하면 따뜻한 봄에 하는 게 좋긴 한데 이사 계획에 있으신 분들은 매물은 1월 중순부터 이때까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4월달은 여러가지 일들이 한 번에 몰려올 수 있는 시기예요.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마치 내 인생에 시험이 생긴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없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때는 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어려움을 좀 극복해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오컬틱한 시점으로 보면 신이 여러분에게 과제를 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면 살짝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 인생에 이것 좀 한번 경험해봐야겠다. 너 이거 잘 넘기면 난 너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커다란 능력을 너에게 심어줄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4월에 올 과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만큼만 오거든요. 여러분들은 4월 달의 기운엔 평소보다 더 강인하고 절제하는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 가능하세요. 이것만 넘기면 힘 카드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열린 시각을 얻게 될 거고요. 4월 달에 올 어려움을 오히려 기대하세요. 보상은 두둑해요. 나 안에 나쁜 일이 생겨? 그럼 복권 하나 사. 혹시 모르잖아. 어떤 식으로 나에게 보상이 주어질지. 너무 우울해? 이번 달만 뻐겨. 무엇이든 큰 걸 깨닫게 돼요. 나에게 분명 큰 성장이 일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통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5월 달로 넘어가면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날씨가 따뜻해진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해요. 1월 달에는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죠. 근데 완즈 중에서는 킹보다는 퀸 오브 완즈의 기운이 더 강인한 느낌이에요. 기존 타로를 보시면 킹 오브 완즈는 옆을 보고 있고 퀸 오브 완즈는 앞을 향해 보고 있어요. 킹 오브 완즈는 자신감과 열정이 바탕이 되어 있지만 주변을 신경 쓰기보단 자신의 위치, 자신의 의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퀸 오브 완즈는 자신의 내면의 힘도 강인할 뿐더러 자신의 본능과 열정을 신뢰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정면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 내 주변 모든 상황, 대인관계에서의 따뜻함을 주면서 자신감도 있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외유내강의 느낌인데 4월달의 어려움을 확실히 극복하고 그것이 나에게 큰 성장을 일으켜 이번 연도의 중심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기에 무엇을 하든 웬만해선 결과가 다 좋아요. 연애운이든 학업이든 직장이든 아무리 부정적인 기운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전혀 타격을 입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달이에요. 아마 4월달에 어려운 만큼 보상을 준다는 게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6월달부터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기 딱 좋은 시기예요. 호기심이 높아지고 기억력이나 순발력이 높아져서 전문적인 기술을 이때 배워도 좋고 학업 능력이 올라가고 나의 일처리 능력이 상승하는 시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7월달을 보는데 여기에 또 1월에 나왔던 킹 오브 완즈가 나왔어요.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빛을 발해라 라는 시기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가지 부분으로 리즈를 갱신할 수도 있고요. 모든 기운이 솟고 1월에 계획했던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냥 대박이죠. 여기까지 나의 능력 부분이나 매력 부분에 서서히 대박이 터진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8월달은 드디어 재물 쪽에 대박이 터지기 시작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돈이 제일 최고잖아. 재정적으로 여러분의 상황이 안정화가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소소하게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여태 했던 노력들의 결과도 이때부터 확실히 나오기 시작하니까
8월은 그냥 흐름대로 즐기시면 돼요. 9월부터는 크게 특별한 일들은 없어요. 다만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직감력이랑 감각이 풍부해지는 시기다. 9월달은 여러분들이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에 옳은 판단일 때가 대부분일 거예요. 대부분 이때 앞으로 더 먼 향후 미래를 짜는 것도 좋고, 특히 글을 쓰시는 분들의 능력치가 크게 상승을 해요. 듣기로는 이 시기에 주식을 건드리는 게 좋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는 조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 주식 분위기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주식 분위기로는 뭔가 도박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이런 말들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고 하더라도 재미로만 즐겨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10월달부터는 여러분들에게 휴식의 시기가 찾아왔어요. 4 오브 소드는 재충전의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올 한 해 동안 너무 바쁘게 움직인 나를 위해 여행을 가든지 휴식을 취하든지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이때 일처리 능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연애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이때는 인연이 찾아와도 특별한 감정을 못 느끼거나 체력이 떨어져서 대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쉴 때는 확실하게 쉬는 게 낫겠죠. 10월은 조금 비우도록 해요. 10월 달엔 조금 쉬었다면 11월 달부터는 체력이 조금씩 차기 시작해요. 균형과 조화의 에너지, 절제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이때는 마음도 일하는 것도 어느 관계든 안정화를 찾게 될 거예요. 성격적인 부분으론 살짝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이다. 그쵸? 아무 일 없고 모든 게 균형 잡혀 있는 것이 제일 최고예요. 무엇을 하든 평타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드디어 한 해의 마지막 12월달 여러분 별이 나왔어요.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마지막을 별로 장식하다니. 별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올해 한 해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내년에 더 좋은 미래,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내년에 보자 라는 메시지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도 껴있는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대부분 연애에 성공하거나 이미 연애를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12월에 내 인생에 무언가 빛이 나는 것처럼 동경하는 대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년을 기대하게 만드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게 깔끔하고 좋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 카드에서 당신의 시간을 가져도 좋다 라는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여러분들 모든 일이 완벽하게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것에 몰두하지 말고 내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 싶을 때 그냥 내 시간을 즐기세요. 발전하려는 노력은 항상 나에게 득이 되기도 하지만 연료가 부족하면 차는 언젠가는 멈추거든요. 내리막길에 차가 멈추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휴식의 필요성을 느낄 필요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올해에 얻게 될 특별한 에너지들은 무엇일까를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올해 내가 갖게 될 에너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본능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성공을 이뤄낸다는 메시지라서 올해부터 계획을 세우셨다면 나중에는 큰 성공을 이룬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올해 특성화된 운, 더맨,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줄 남성 인물을 뜻하는데 굳이 성별을 갖춰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번 연도에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인물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성분들은 연인 혹은 배우자를 뜻할 수도 있고 남성분들도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지만 사업 파트너나 귀인을 알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올해 장애물 혹은 주의점, 나무 카드.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조급함은 얻는 게 전혀 없다는 걸 기억하고 계세요. 마지막 네 번째, 올해 내가 꼭 해야 할 일, The Crossroad. 올해에 중요한 분기점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어떤 커다란 결정을 내리게 될 것 같거든요. 그 결정으로 인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선택지는 잘못될 확률은 좀 낮아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결정의 순간에는 꼭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3번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타로 여관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어서오세요. 4번번 분들. 그럼 바로 여러분들의 올해 총 운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번 분들 1월부터 12월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새해의 첫 달은 사람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 운이 들어오신다고 해요. 이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과 의미 있는 시간이 많아질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소식이 있었다면 1월 달에는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연애 쪽에선 가벼운 만남이나 썸, 혹은 친구 같은 관계가 더 깊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솔로이시라면 친구들의 소개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운이에요. 직장에서는 팀워크가 특히 강조가 되는데 사람들과 협력하면 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도 커요. 1월 달에는 협력, 인간관계, 연애운, 내 주변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조금씩 변한다고 한다면 2월 달에는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시작하기 좋은 운이 들어와요. 에이스 오브 완즈는 가능성과 열정을 상징하는 카드인데, 이 달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예요. 만약 오래 고민하던 계획 혹은 미루던 도전이 있었다면 이때가 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 연애로 치면 설레고 열정 가득한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가능성도 크지만, 기존의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될 기회 그리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외에도 나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니까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월달은 조금 다른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더 데빌, 집착, 유혹, 그리고 속박을 상징해요. 이 달에는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무언가를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게 과거의 어떤 무언가 때문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트라우마, 과거의 실수, 죄책감에 얽매여서 현재 삶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연애를 하시는 분들로 친다면 현재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의존이나 감정적 집착이 생길 수 있는 징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형태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무언가에 의존하고 싶고 집착하게 되는 상황이 강해지는 걸 텐데, 이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 인간관계, 연애, 재물,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본인이 쌓여있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달에는 일이나 모든 관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혼자서 명상하면서 마음 정리나 절제를 기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데빌 카드는 경고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해방의 기회라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악마에 굴복하지 않고 벗어나려는 의지만 가진다면 안 좋은 흐름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웬만하면 사업 제한, 아니면 전세 사기, 그 외에 유혹 같은 것들을 꼭 조심하셔야 돼요. 악마는 어떤 형태로든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좋은 선택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 일단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꼭 뼛속까지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그러면 3월달은 조용히 넘길 수 있어요. 4월달까지는 3월에 여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의 정체감이나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4 오브 컵은 불안감이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상징하는데, 이 시기에는 직장이든 연애든 사업이든 학업이든 조금 정체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긴 하는 건가? 고민이 많아질 수 있는데, 여러분, 고민이랑 생각이 많아지면 오히려 일을 망친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주변에 이미 놓여져 있는 행복이랑 기회도 놓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의 3, 4월달은 주변에 일어난 환경을 경계해야 하는 건 맞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나의 내적인 문제가 붕괴되고 있는 거거든요. 나를 믿지 못하겠어. 나는 완벽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하는데 난 왜 못하지? 여러분 자기 자신마저도 자신의 편이 아닌 건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자기 자신의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어보세요. 나의 진로나 선택에 대해 고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 흔들리는 것도 악마의 속삭임의 여파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올해 3, 4월은 내실을 다지는 것으로 포커싱을 두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봄이 찾아오는 5월달은 그런 게 싹 사라져요. 풍요로움과 창조의 대명사 여왕제가 등장했어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계획에 큰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연애나 인간관계에서도 뭔가 내 마음을 채워져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안 좋더라도 너무 무기력하게 있을 필요 없어요. 연애 쪽에선 기존 관계가 확실히 무르익는 상황이 일어나고, 솔로분들은 내가 꽃을 피우는 계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재물 쪽으로도 풍요로운 느낌이고 전반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달이다. 다음으로 6월 달에는 약간의 마찰이나 갈등은 생길 수는 있어요. 이 시기에는 다툼이 조금 생길 수 있는데 막 신경이 쓸 정도는 아니거든요.
연애나 직업이나 누군가와 경쟁을 하거나 의견 차이로 인해 어려움은 겪을 수 있는데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더 중요한 건 이 상황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보고 느낀 교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이겨서 무엇을 잃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엔 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긴 건 나에게 어떠한 보상이 따를 때잖아요. 마찰과 갈등이 생길 때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상대방을 짓누르기만 하는 건 얻는 게 없어요. 제가 말하는 이성적인 건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100을 만족을 못 시키더라도 무엇이 모두에게 그나마 나은 상황인가에 제일 가까운 판단이에요. 이러한 갈등으로 오히려 내 편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도 기회다 라고 받아들이신다면 주변에는 여러분들 편이 많아지실 거예요. 다음으로 10월달은 다행히 사소한 어려움을 잘 견뎌내시고 다시 평화가 찾아와요. 템퍼런스,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는데요. 이때 일이나 생활, 연애 모든 게 균형이 맞아서 제일 안정적인 시기를 느끼게 될 거예요. 6월달에 있었던 마찰이 오히려 7월달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연애나 인간관계로 치면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이달부터는 웬만해선 걱정이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좋은 달이 아닌가 싶어요. 8월달에 또 여왕제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의 올해는 굴곡이 좀 있어요. 너무 좋거나 아니면 침체기. 어쨌든 또다시 풍요로움이 찾아왔는데 이때는 아마 재정적으로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인간관계, 연애운도 또다시 크게 폭발해요.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9월달로 넘어가면 흐릿하던 내 시야가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예를 들어 진로 고민, 미래 계획에 대해 뭔가 명확하게 길을 찾게 된다던가, 앞으로 나는 어떤 식으로 내 일이나 목표를 잡아야 할지 이때부터 갈피를 잡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직업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계획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실행으로 옮기게 되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연애에선 조금 애매한데 어떤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난다거나 관계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게 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점은 내가 생각했던, 내가 찾고 있던 답은 바로 이거다 라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이때는 나의 일에 집중하기 좋은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월로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가능성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혼란도 따라올 수 있어요. 나는 이 중에 뭘 선택해야 하지? 라는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참고하셔야 될 건 모든 선택이 다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는 현실성 없는 환상도 섞여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선 좀 깊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연애에서도 비슷해요. 여러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내 마음을 울리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찾으셔야 되고, 직업운에선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가 많이 들어오는데 모든 제안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분석하시고 장기적인 목표도 고려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11월 달로 넘어갈게요. 조금 답답한 에너지가 감돌기는 해요. 에이드 오브 소드는 무언가의 속박, 스스로 만든 틀을 상징해요. 이 시기에는 행동 제약이 걸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또다시 정신적인 문제로 자신을 억압하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본다면 사복만 분들은 조금 완벽주의, 자기에 대한 엄격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자기가 어느 정도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나는 무능력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남들이 보는 시선으론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쟤는 잘하는데 왜 저렇게 고민이 많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려고만 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는 시기예요. 아마도 무언가의 두려움으로 인해 안 풀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직업적으로는 어려운 프로젝트가 생길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선 내가 잘 못해내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고, 연애에선 갈등이나 답답함이 느껴질 수는 있는데 사실 솔직하게 자신의 입장이나 감정을 말하면 단순하게 풀릴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뭐든지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쥐어짤수록 완벽한 결과를 낳을 확률이 낮아요. 여유가 조금 있고 열린 생각을 가질 때 사람이 좀 더 창의적이고 열린 사고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사에 너무 긴장하지 말자.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내 선에서까지만 최선을 다하자. 딱 거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달 여러분 드디어 왔어요. 솔로분들은 올해 크리스마스는 솔로일 확률이 낮아요. 이미 연애 중이신 분들은 올해의 굴곡이 조금 있겠지만 이때만큼은 굉장히 깊어지는 한 달이거든요. 오히려 미래를 계약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요. 직업적으로도 파트너,
협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나 앞으로 미래까지 쭉 이어질 동료를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사람과의 운이 굉장히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전반적인 흐름이 굴곡은 있어도 그래도 꽤 좋은 이벤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Don't push the river, let it flow.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냅둬라 라는 카드도 나왔어요. 올해는 모든 걸 억지로 붙잡거나 매달리거나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흐름을 그냥 그대로 냅두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차분하게 여러분의 선택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럼 올해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에너지들은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 올해 내가 갖게 될 에너지, 더 릴리 카드가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평화롭고 내가 좀 더 성숙해지는 에너지를 갖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올해 특성화된 나의 운은 더 북 카드가 나왔어요. 올해는 여러분들은 많이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질 거고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어가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들이 몰랐던 숨겨진 진실을 먼저 알아챌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남들보다 우선적으로 좋은 정보를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올해의 장애물 더 리퍼 카드가 나왔어요. 변화와 확실한 끝맺음이 필요하다고 해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습관 혹은 관계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나의 발전 혹은 새로운 시작을 망치는 일이 없다고 해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올해 해야 할 일이 뭔지 말씀드리자면 더 클라우드, 구름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죠. 흐릿한 시야가 명확해지는 순간이 온다. 나의 진짜 목표 혹은 계획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올해는 혼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요. 네, 그럼 4번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과는 다르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타로웨어건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